어, 에, 헨리케 목사님께서 AI 시대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더 논의하고 싶은 점이나 또는 질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어, 네, 전통적인 서양의 지금 철학자와 역사학자 그리고 과학자까지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김 우리 순사님 마이크 키셨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김수산 선생님. 아니, 아까부터 이게 끄는 게 잘 안 돼요. 핸드폰으로 하느라고. 이 핸드폰이 오래 뭐 가지를 않더라고요. 줌이 어제 했는데 한 40분 가니까 이게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모양이에요.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이 인공지능을 저도 굉장히 AI에 대해서 2006년부터 열심히 핸드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발달되는 AI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성을 잊어버리고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가 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나 이런 모든 정치학자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최근에 이란의 그 전쟁을 보면서 AI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발달된 이 AI 문화, 그러니까 퀀텀 피직스 이것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공포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 어쨌거나 이건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손에 걸려 있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 쓰면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인간성 모든 걸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도 되지만, 잘못 쓰면 인류가 망하는 지경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 뛰어난 그 인간에 관한 그 정체성,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이 정말 우주의 푸른 점 같은 조그만 지구 안에서 우리가 좋은 그 인간사를 이루지 않을까. 뭐 너무나 큰 문제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그 문화적인 게 거의 4차 혁명에서 나오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편한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잊어버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위에 한 열을 보면 10명이 다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그 안에 빠져서 거의 생활의 대부분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편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정말 중요한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그 헬리키 목사님이 거시적 안목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AI 문제 저는 미시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까 합니다. 예, 교황이 아주 점잖은 말씀하셨어요. AI의 무장 해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옳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될 리가 없고, 그저 한마디 좋은 점잖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에, 원자탄 놓고 무장해제하는, 하는 거와 같은 얘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AI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주변에서 봐도 AI 때문에 뭐 거의 천재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뭐 대단한 뭐 그냥 제가 오늘 김남철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김남철 목사님 이제 지난 그 목요일 날 그 발표하신 거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렸고 마침 내가 우리 모임에서 한번 와서 발표한 일도 있는 조종주 씨한테 이 사람이 AI로 책을 내는 일에 아주 전념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권했더니 이 사람이 또 목사님 아들이고 기장 목사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김남철 목사님을 읽고서 아 이런 분은 좀 소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강하게 또 그런 걸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 조종주 씨 이 사람 한 사람도 보면 AI에 들어간 지 딱 1년 됐어요.
직장 그만두고 완전히 AI에 전념해요. 1년 동안. 해서 완전히 그냥 천재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근데 반면에 저는 요즘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제 차례가 오면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AI, 그러니까 디지털 존재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AI 때문에 돌아버리게 된 상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AI가 그 사람의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참담할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것을 저는 지금 아주 절실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개인 간의 관계도 이런데 이 국제 관계, 세계 역학 관계에서 AI가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AI의 그 파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종말론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AI가 적그리스도 이상의 어떤 그런 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가공할 위협으로 도래할 수 있다. 저는 아주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껴서 그 전에 빨리 죽게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다른 분도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남선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제 AI를 개발하는 자본가, 기업가들은 앞으로 이 AI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만 그 부를 나눠서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게 이제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독점 자본가들에 의해서 AI가 독점이 되었을 경우, 자본이 한쪽으로만 쏠릴 경우에 우리 인간들 많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이 걸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AI 그 산업의 노예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과연 종교가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종교의 기능을 제대로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을까? 그 AI 시대의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고민인 것 같은데, 우리 헨리킴 선생님께서는 혹시 종교의 역할이나 기능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에, 묻고 싶습니다. 일문일답 할 게 아니고 이제 쭉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네. 헬리킴 목사님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윤정수 목사님 음, 말씀하시죠. 이 이제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재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보를 단순히 아는 거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넘어서서 세계를 열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는데, 이제 이런 아까 우리 헬리킴 목사님은 이제 재구성, 그러니까 AI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재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성을 가지고 어떻게 영성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재, 또 AI와의 이용해서 어떻게 미래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자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를
그 자기 뭐 지식을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양자역학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저는 제 고백으로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제 나이 90에 저는 한 번도 AI를 이 컴퓨터에도 휴대폰에도 뭔가로 하나 딱 누르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기계, 기계를 다루는 다른 기계도 힘든데 지금 제 인생에 뭔가를 그거 해보겠다고 덕으로 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그냥 탁 눌러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진 않았습니다. 왜? 인간이 기계보다 못났다. 그것도 싫고요. 모든 인간들이 해놓은 것 가지고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기계도 싫고요. 모든 기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본어 1923년에 있었던 강동 대지진의 사건, 조선인 학살 사건, 그것을 이만큼 이렇게 큰 책을요, 번역을 하느라고 우리는 고생했다가 AI가 나타난 후에는 AI가 3분의 1 정도는 도와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도움을 받으니까 좋기는 합디다. 일일이 전부 다 우리가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스스로 인생에서 지금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것이 제 결심입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henrik 목사님, 그래도 본인, 아니, 근데 지금 AI가 이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AI가 옴으로 인해서 사전이 필요 없어요. 작곡가도 필요 없어. 가수도 AI가 더 잘해. 상담 끝내주게 잘합니다. 목사 필요 없어요. 설교 얼마나 잘하는데 AI 설교보다 더 잘해야 돼. 작곡가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신앙송은 AI가 아직까지는 나보다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 감정. 그런데 앞으로는 감정도 가질 거예요. 이게 이 사랑도 더 잘할 거고, 이게 연애도 AI가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 안 됐는데, 지금 AI를 모르면 이게 그 앞으로 그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AI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그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가 그냥 이 나이에는 안 하겠다는 것을 결심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henrik 목사님 질문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특히 김남철 목사님부터 예,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셨냐? 그리고 윤정수 목사님 내 이 이야기. 시대, 예, 본인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오늘 어떤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세미나에서 그 당시 했던 거를 그냥 한번 발표해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종교계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아까 샤르댕 얘기를 했지만 샤르댕이라는 신학자면서도 고생물학자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르스피아를 얘기했을 때는 이미 어떤 종교계에서 추구하는 그 영성의 자리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는 좀 전에 이제 윤정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 거는 이제 저는 예측은 하고 있고요. 종교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어,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영성의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종교계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그거는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AI를 제가 구입해서 쓰거나 글을 쓸 때도 그렇고요. 단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구글 검색, 그리고 재미나에게 물어보세요. 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AI를 통해서 그 이익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AI를 하나의 그 에이전트로 두고 비서로 두고 매일 AI와 대화하면서 자기 사상을 또 넓혀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어, 막 얘기를 하더라고 혼자. 근데 알고 보니까 핸드폰 켜놓고 셀폰 켜놓고 AI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주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까지 가는데 어 제가 일종의 이제 저는 또 시 쓰는 거를 저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서 제가 일종의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내가 이런 거를 줘가지고 그 구글 뭐죠? 태플릿인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 파일럿. 거기다가 이렇게 코파일럿, 코파일럿에다가 해서 했는데 C는 아직은 안 되더라고. C는 제가 생각했던 면대로 인공지능이 못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번 맡겨봤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순식간에 지금 막 변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자기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인간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AI는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AI에게 인격이 있는가? 인격 뭐 그거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는 제가 그때는 인격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그,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더 이상 그 말로 인해서 그 당시에 토론장의 분위기를 더 이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지성수 목사님 얘기하신 디지털 존재론 그것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한 십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에 특집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SNS 무슨 그 플랫폼 같은 데다가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을 다 올려놨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변해서 어떤 직장에 가서 취직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다 증거가 돼서 너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직장에 맞지 않는다. 네가 했던 과거 행적들이 여기 다 있는데. 그랬을 때 나타난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면은 어, 자기가 올렸던 디지털들이랄지 사진들이랄지 어떤 퍼포먼스랄지 이런 것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의 탄생 그리고 인공지능의 죽음은 있는가? 이렇게 따져고 본다면은 인격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이거는 법적인 문제거든요.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통 우리는 인하면은 자연인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법에서 또 인격을 부여하는 곳이 있어요. 법인이라는 곳이랄지. 그리고 국내법도 그런데 국제법에서는 옛날에는 주체가 국가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제법적인 인권법적인 차원에서 개인에게까지 인격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본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에게 그러한 과연 법적인 권리, 의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거론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거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그냥 하나의 추세, 흐름에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더 깊이 따지고 본다면은 하나의 이 인격 문제까지 또 존재론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출돼서 나가는 그런 진화의 아까 샤르댕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점까지 갈 수 있는가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저는 아직은 에, 거기까지는 아주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직 저는 인공지능하고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직장이랄지 삶이랄지 이런 거 보면은 역시 저는 인공지능대로 지금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어, 네. 답이 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헤니기 목사님이 초반에 보면 인간이 무엇이며 누구인가, 이거는 더 이상 추상적인 성찰에 머물지 네, 않고 시대의 변동에서 재해석, 재규정돼야 한다. 그게 핵심 과제다. 그래서 사실 윤정수 목사님께서 또 동일한 맥락에서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헤니김 목사님의 AI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자기 말로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사실 헤니키 목사님께서 지금 샤르댕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마스 쿤, 엘빈 토플러, 토인비, 칼 세이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시대 변동 속에서 인간이 무엇이고 누구인가라는 재해석을 했던 선두주자로 모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주 한인회와 또는 우리에게 그 과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지금 종교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얘기,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론, 뭐 혁명적 기술론 말씀들 나오셨는데 결국은 각자가 또 신앙을 가지거나 신학을 하신 분은 조직 신학 중에 하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또 가르치는 성서적 인간관은 어때야 되나를 각자도 얘기를 풀어주시면 헤네기 목사님 얘기도 좀 쉬우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오늘 헨리 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데요. 근데 아까 정숙자 목사님께서 AI를 전혀 사용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에 이미 AI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 만지는 순간에 AI가 다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사용 안 하는지만 나도 모르게 AI가 다 알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정확하게 핸드폰에 있는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시는 이상 줌을 사용하시는 이상 지금 AI를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새 놀란 거는 AI가 사람하고만 소통하면 좋은데 명령만 내려서 복종하면 좋은데 AI가 둘이서 소통을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AI가 둘이서 야, 집 치우자. 의견 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같이 딱딱 맞춰가면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도 굉장히 있고 AI가 정말 야, 저 사람 죽이자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그거 옛날에 영화에서 제가 봤거든요. 20년 전에 본 영화인데 그게 벌써 나왔는데 그게 캄트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보니까 호텔 방을 갖다가 AI가 청소하는데 애가 한 명이 안 하고 두 명이 해요. 왜냐면 침대 시트 같은 거 혼자 하기 힘드니까 둘이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딱딱딱딱 맞춰가면서 동시에 이를 가갖고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AI가 서로 AI끼리 소통하는 거 보고 놀랬어요. 그러니까 AI가 얼마큼 발달됐는데 앞으로 정말 헬릭 목사님 아까 누군가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AI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없어진다. 굶는 사람은 없어진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이북에서 지금 뭐 이북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지만
이북에서 지금 너무너무 처참하게 막 평화통을 시켜달라고 야단을 한답니다. 그 이북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극한적인 상황, 굶는 상황은 안 갈 것이다. 그래서 AI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저는 AI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꼭 필요할 때, 뭐 오페라 같은 데 구경 갔을 때 빨리 거기다 하면 줄거리가 쫙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나와서 너무 재미나게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무슨 물어볼 거, 아까 그 주식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가 뭐 아주 너무 주식 상단가 이상으로 정말 이걸 갖다 샀을 경우에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위험하지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런 걸 갖다가 했을 때 이 AI가 톡톡히 지금 굉장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예. 오늘 이렇게 샤르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나온 이유는 저는 그, 예를 들어 창세기의 문화명령,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만물의 영장, 그리고 창조의 면류관, 인간. 그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됐잖아요. 지나치게. 그리고 로고 센트리시즘. 그래서 이성 중심, 이성 우위. 그래서 여성들이야말로 감정적이고 변덕스럽고 열등하다. 그리고 남성은 훨씬 더 이성적 존재다. 그래서 로고 센트리시즘. 그런데 이제 그 여성 학자들은 그 앞에다가 그거를 조롱하느라고 펠로고 센트리시즘. 펠 하나 넣어서 남근 중심, 남근 중심 이성주의. 그래서 남자들 니네 남근 있고 이성이다. 그래서 그걸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자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극단화되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이 나왔어요. 포스트 전부 다 포스트 붙었으면서 탈인본주의.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도 많이 허물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우위적 경계죠. 우등 열등의 경계를 허무르고 한쪽이 한쪽을 종속시키고 지배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도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런 철학적인 문화적인 담론이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거기서 일란 머스크 같은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트랜스 휴머니즘이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한다. 그래서 뇌에 뭐 칩을 심어서 기억력을 높이려 한다든지 유전자 편집으로 어떤 질병은 우리 몸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20년 전부터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이 일란 머스크의 음모론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경고해 왔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이 이거 조억 장자가 됐잖아요. 조억 장자. 이게 억만 장자, 뭐 백만 장자, 조억 장자가 일란 머스크가 됐는데 일란 머스크가 아까 김남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는 이 사람들에게 기본 인컴, 기본 수당을 다 줘서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어카운트 2개 주고 전화도 주고 그래 일 안 해도 우리가 기계로 다 니들 먹여 살린다. 근데 재미없고 지루할 때니까 넷플릭스 열심히 봐. 그 공짜에 평생 하고 줘놓고 아무튼 일란 머스크가 이런 음모론을 가지고 트럼프 2기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 전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란 머스크 굉장히 경계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김흡영 교수가 대표적이었는데 그 뭐 테크노 다오로 하고 있죠. 물론 그분은 트랜스 휴머니즘을 비판하는 거로만 끝내고 있고 계시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저희들의 태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편리성을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행복하다. 노년에. 그래서 시니어를 위한 AI 사용법. 그래서 여러분이 못했던 거 늙었다고 괄시 받는데 특히 한국에서 이 극우 태극기 흔들고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이 자식 며느리 아들 딸한테 무시받았는데 내 존재가 이 정도야. 국사에 대해서 내 목소리 니들 아직도 무시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다는 심리학적인 근거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AI가 나오니까 시니어들의 경험 많은 시니어는 진짜 AI의 주인들이다. 막 이렇게 편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AI 아까 그 표현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AI 신인류 AI로 인간이
인간 관계가 파괴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헨리키 목사님의 근본적인 질문 그러면 AI 시대에 나는 누군가라는 거는 각자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정혜 신부님, 요즘에 주변에는 그래도 책이 오면 윤정혜 신부 서평도 많이 부탁하면서 아마 AI 시대의 철학하기 이것도 서평하셨을 텐데, AI 시대에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석 철학적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아직 깊이 접하지는 않아서 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어, 잘 사용하고는 있어요.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수집하고 하는 거에 아주 잘해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해요. 예, 지식, 지식을 수집하고 정리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면 전부 대답을 해 주니까 산골에 있어도 아, 그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어디 안 나가도 되고 그냥 휴대폰 하나만 가져도 아, 이렇게 밖에 안 나가도 다 알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기는 해요. 근데 지금 AI 문제점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간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책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I 시대의 영성의 문제, 종교의 문제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 AI 그 개발 회사들끼리 플랫폼들이 이제 다양히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가 통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 분야 밝은 AI가 있고 또 인문학에 아주 전문적인 AI 있고 그다음에 기계 분야에 예, 아주 좋은 AI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이제 소통이 되고 서로 플랫폼이 연결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더 앞으로 순간의 모든 지식이 서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또 컴퓨터 속도도 빠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유용하게 저는 쓰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헨리키 목사님이 인문학적인 인간 얘기했다가 법인 얘기하셔가지고 인격 얘기하실 때 저는 역시 법학자라 생각하시는 게 다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명예훼손 이거 다 그리고 인권 이거 전부 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우리를 아 공격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 그게 박제돼서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도 어떤 사람이 지금 요즘에 남녀가 만날 때 사주궁합을 AI를 통해서 보거나 어떤 사람의 대화나 뭐 카톡방에 올라온 걸 가지고 이분의 심리 그러니까 심리 분석을 AI한테 의뢰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속뜻을 대화로 하면 되지만 그럼 늘 만나서 묻지 않으니까 AI한테 물어봐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그래서 아마 실패 확률을 누리고 피하고 자기 회사나 개인 관계를 훨씬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저는 윤정희 신부께서 아주 유용하나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AI가 글쎄요. 그런 피해, 우리 헨리키 목사님 SNS 상에서 피해는 박제가 돼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줌할 때 정영민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듣고 분석해서 제 캐릭터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 가지고 검색해 보면
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이것들이 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네. 이렇게 감탄하고, 야, 그래도 나를 모르고 떠드는 인간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PR에서 이게 농담입니다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 그러는데 자기 치부, 이거는 기억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증거로 사용될 때, 그럼 자기가 올린 거예요. 자기가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자기의 스스로의 인격을 훼손하게 되는 또는 자기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준으로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그래서 제 친구가 미국의 베프티스트 교단에서 중국으로 선교로 갈 때 그 마지막 2달간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가겠느냐 했는데 첫 번째가 이 중국으로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AI나 SNS의 모든 기록을 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였다라는 거를 가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공안이 그걸 알고 이 사람 추방할까 봐. 그래서 제가 미국의 이 교단은 철저하게 SNS에 이 사람 흔적을 완전히 돈 주고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AI한테 그런 일을 좀, 그러니까 용역이죠, 용역. 돈 받아내는 일. 그런 거 나중에 저 대부업자 돈 안 내면 이렇게 하듯이 AI한테도 돈 주고 시켜서 나의 근거 기록들을 일부는 지워라 뭐. 근데 더 많이 돈 준 놈이 그래도 내가 줄 테니까 그거 지운 것까지 살려내라. 이런 세상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헨리키 목사님, 우리 법인적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은 했는데, 어, 그 영화 한 편이 지금 갑자기 소환이 되는데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정효 작가가 쓰신.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영화광이죠. 청소년 시절부터 그 당시에 영화 가는 것이 아주 최고의 지금 컴퓨터 놀이 하는 것보다 더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헐리우드에 나와 있는 모든 영화를 다 깨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창작을 해요. 근데 그 같이 자라났던 어떤 동료가 야, 이거 보니까 이거 다 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헐리우드에 미쳤던 그 사람이 결국 자라서 끝까지 자기가 외우고 했던 그 모든 대사는 남이 거였어요. 남이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내추럴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자기가 욕망하면서 그거를 자기화 만든 거죠. 다 내재화 시킨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너 이거 표절이라라고 그 평론가가 얘기하니까 나도 나에게 속았다라는 말로 이제 하는데 저도 AI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 챗 GPT하고 뭐 대화하고 뭐 비서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챗 GPT가 얘기하잖아요. 어, 말씀이 훌륭한데 당신의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은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정체성 유도된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속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모른다. 불가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나도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AI의 어떤 역기능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저는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법인 얘기가 나왔지만 AI가 이제 된다면은 AI도 결국은 법, 권리, 의무 이것까지도 아마 논의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옛날에는 회사가 법인격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인간들끼리 할 때는. 근데 이 근대 사회로 되고 산업화 사회로 되면서 회사 법이라는 게 생겼고 회사의 그 주체는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단체의 어떤 책임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래서 회사 책임이냐, 개인 책임이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굉장히 나눠지는 것처럼 AI 시대에 그 AI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면 이제 그것은 결국은 어떤 다 법률 세계에서 나오는 얘기겠지만은 결국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또 이렇게 부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뭐 생각은 가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아직 안 해봐가지고 AI를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될 것인가는 인간 스스로 예측을 못할 정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성의 어떤 본연의 본질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AI의 정체성 문제를 결국은 꺼낸 거고 어, 나의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결국 이건 계속 변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아르드 샤르댕을 다시 또 소환하는 이유는 그 사람 어, 이미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는 그리스도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영성의 문제인데 과연 AI가 그런 정도까지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성의 문제도 어, 깊이 인간은 누구인가를 늘 질문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각심을 스스로에게 제가 던지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네, 요즘에 여기까지 할게요. 마케팅에서 한마디만 더 사람이긴 하겠습니다. 네네. 네. 목사님 말씀. 그, 한 2월 중순에 우리 미국에서 사는 딸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 달 가까이 같이 지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줌으로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뭐, 제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첫 예배 때 걔가 소위 녹음을 해서요. AI가 다 듣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모르고 그냥. 그런데 끝나고 딸내미가 AI한테 뭐 질문을 하고 뭐 하고 했는가 봐요. 그러는데 너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다 옳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너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가 봐요. 그 후부터는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 딸이 저를 보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걔가 AI에게 완전히 그거 해 뭐라고 AI 때문에 자기가 산다 하는 정도의 AI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아 AI보다 도 내 엄마 마음을 들여야겠구나. 그것을 하나 말하자면은 제 딸한테 주입을 시켜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 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제 스스로는 그것을 이용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좋게 얘기해 준다면은 그거는 제 딸 같은 애는 그 AI가 완전히 자기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AI보다는 다 엄마가 더 낫다. 이것만 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제가 정- 그거 하나를 잊어버려서 못했습니다. 정수정 목사님 혹시 AI에게 미리 부탁하셨나요? 엄마 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잘 들으라고. 그 요즘에 그, 광고에서 이 보면은 아주 잘생긴 또는 아주 중후한 의사 이미지가 나오는데 실제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 유튜브에서 우리 남자 어르신들 이런 거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몸의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변화가 야,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빠져들면 그 사람이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이렇게 기적적인 건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 보면 과대 광고해서 그 뒤쪽에 그 뭘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니어에 대한 AI를 모르는 시니어 폐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 인간의 몸과 건강은 누구나 바라는 건데 그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실 잘못된 정보나 일부의 정보를 확대 과장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것도 AI의 폐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 지금 정 목사님 경우와는 반대로 AI가 사람을 교묘하게 미워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는 뭐 너무 많습니다. 아주 그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건 질문에 따라서 그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범죄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AI와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범죄를 완전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경찰에 신고하죠. 그런 AI는 신고하지 않거든요. 항상 묻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아, 어쨌든 우리 중심을 우리가 가집시다. 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기계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듭니다. 네. 우리 또 학생들에게 AI를 가르치시는 우리 김종태 교수님, 김종태 목사님이 아마 좀 늦게 오시거나 하셨는데 김종태 목사님 입장이 아마 시니어들이 상상도 못하는 자식 안 찾아와도 정신력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다. 이런 거를 교육적인 자료를 많이 만드시니까 여러분들 우리 카톡방에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이제 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헨리키 목사님 혹시 이 강연이 사실은 김종태 목사님 그래도 후반부에 AI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니까 걱정이 많이 앞서고 칭찬한 일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김종태 목사님은 지금 목회 은퇴하시면서도 제가 볼 때는 제2의 인생 AI 전도사님으로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네네. 네, 잘 아, 들립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7시에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산책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이제 화면을 열고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산책하면서 계속 다 들었습니다. 듣기는 다 들었는데, 오늘 헬리킴 목사님이십니까? 하여간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잘 풀어 주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AI 시대에 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저도 신학을 전공을 했고 또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관련된 또 글을 또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지선수 목사님 말씀하신 그 관점에 이제 공감을 해요. 지금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제 무기가 있는 거고 무기와 자본주의가 있는 한 이제 AI는 부정적으로 또 얼마든지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또 아까 이제 양보용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미 이제 그 디지털 문명권에 들어서 있듯이 새로운 그 AI 문명권 안에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가전제품이나 뭐 스마트폰 등등 다 이제 AI 기술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AI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간접적으로는 다 우리 그 문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이와 관련해서 그 AI는 양날의 검이다. 이제 그런 어떤 주제로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실 그 네팔에 계신 분인가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각자가 AI 시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저 나름의 이제 그 사용 철학이라고 할까요? AI에 대한 사용 그 관점이라 할까 나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삼찰 배럽입니다. 삼찰 배럽. 그 삼찰은 이제 관찰, 성찰, 통찰의 약자이고요. 배럽은 이제 밸류업인데 그 관찰은 말하자면 객관적 현실에 대한 그 팩트에 대한 그 소통,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와 기술 문명 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동시에 이제 성찰은 팩트에 기반한 자기와의 소통, 저 나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통찰은 세상과의 그 소통, 그러니까 세상 어느 나라 누구하고도 보편, 객관, 타당한 그런 내용으로 대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통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신학을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편적 가치를 좀 이렇게 실현하는 이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삼찰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AI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AI를 그 좀, 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숭실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은퇴 1년 전에 그부터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 공부를 했는데, 그 뭐 사실 이걸 그 의도적으로 배우기 같아서 배운 게 아니고, 그 사실 어쩌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근데 배워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인데, 리터러시는 이제 문해력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한글이나 이제 한문 모르는 시대에 이제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한 이제 문해력 그런 공부가 있었듯이 이제 새로운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문명권에 접어들면서 AI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인간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과목입니다. AI 리터러시라고. 그래서 AI 리터러시는 첫째 이제 AI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어떤 기술,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인간이 질문하는 것에 어떻게 답하는가. 그러니까 AI 특성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모르면 AI에 대한 오해가 많고 오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AI 특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이제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고 마지막에 AI 윤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니어들이 AI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저 발언권이 있으니까 있지만 그러나 좀 AI 리터러시를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대화에 참여하면서 예.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시니어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비교하면은 시니어들이 훨씬 더 AI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고 나름의 어떤 인생관이나 관점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나름 가치관이 거의 다 이미 이제 오늘 뭐 헬리킴 목사님이십니까? 거기 강의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관점, AI를 우리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AI 시대에 나는 인간이라는 게 나는 이 무엇인가? 나는 뭐, 이 뭔가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니어들은 이미 나름의 어떤 그 보편적 그 인간관이라고 할까, 그 철학이랄까 이게 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AI를 그 사용하면은 AI 특성 그대로 시니어들의 어떤 역량을 엄청 확장하고 증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마지막에 진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어떤 이제
결과물을 또 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에도 그 AI는 생산력이고 인간은 계획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AI 활용 역량을 키우시면 정말 우리 삶의 질이 이전보다 뭐 엄청 다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양병 선생님은 뭐 주식에도 이제 활용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도 간혹 이제 한번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전무한 이제 지식이 없는데 그래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AI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뭐 AI를 사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영역에 AI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인간은 뭐 본래부터 온 시대부터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건 말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 네. 아유, 말씀을 김종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 네네.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교육 자료가 여러분들 유념해서 잘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우리 henry 목사님,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목사님 그 아킴 한인 정체성 운동 아카데미에서 발표하실 때보다 훨씬 여유 있고, 또 토론도, 거기에서의 토론과는 훨씬 비교 불가의 질적인 토론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헨리킴 목사님 의도도 훨씬 잘 전달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미 독자들의 대상을 미주 한인 정체성에다가 뒀었는데, 오늘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샤르댕 쪽으로 조금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시대로 이미 왔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이유는 우리 전래대로 갖고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핵심적인 성품들, 이러한 것들이 AI 시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발전돼서 전쟁과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들이 오히려 치유되는 쪽으로 아까 뭐 그 핵무기 있는데 핵무기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연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AI와 같이 대화하면서 AI를 활용하면서 AI하고 이제 친밀하게 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더욱더 확장해서 발전시켜 나갈까? 인간성이 더욱더 확장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AI를 우리는 또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고요. 앞으로 저도 AI가 이미 왔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걸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되 그 대신 인간 우리 정신의 그런 어떤 가치와 같이 결부되어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같이 걷고, 같이 꿈꾸고, 같이 성찰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정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고, 이 세계를 보고, 나아가는 아까 샤르댕이 맨 처음에 썼던 seeing, 바라봄의 그러한 목표가 바로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강연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